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국내 증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의 전조 현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금융위기, 즉 제2차 금융위기의 위기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지금 5시 반인데 이런 시장을 검색을 해봤어요. 한국 증시에 대한 키워드를 쳐봤는데 전부 다 안 좋은 말이고 시총 261조의 증발 등등 굉장히 공포스러운 말만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금융위기에 대한 걸 해보니까 엄청 더 많은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금융위기 이후 최악, 위기설, 징후관리, 10년 주기 등등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9월 달에 이미 나왔던 거고 시장에서 한번 많이 화두가 됐던 내용일 거예요. 레이 딜리오라고 흔히 말하면 헤지펀드의 제왕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리먼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가 발발할 때 그 전에 금융위기를 예언을 했고 예측을 하고 미 정부에 조언을 하면서 같이 해결해 나갔던 유명한 헤지펀드의 제왕이고요. 이 분이 지금 현재 1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제2의 위기가 다가왔다. 10년 위기설을 다시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내용 즉슨 지금 현 상황이 1937년도와 매우 흡사하며 앞으로 2년 내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 라는 말을 했고, 이러한 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10년 전에 이런 금융위기 때 발발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전 세계적으로 깔려있는 부채에 대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부채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며, 미국 또한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좋고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이러한 시장 경기 확장은 트럼프 정권 이후에 실시한 재정 정책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확장세는 2년 동안만 지속되고 그 후에는 미국 또한 위기에 봉착할 거라는, 네, 대충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러한 투자의 대가가, 그리고 금융위기를 예언하고 부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기를 예언을 할 때는 우리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더불어 계속 미국 시장에서는 이러한 불안에 대한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숨겨진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더 무서운 거는 지금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 지금이 단지 시작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공포고요. 다른 헤지펀드는 손실에 대한 위험 관리를, 네,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건 굉장히 더 큰 건데,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가 미국 주식을 다 팔고 지금 중국 주식을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한 즉슨 미국 주식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던 IT 기술주들의 붕괴를 암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미국 증시를 보면 트럼프 이후 이런 법인세 감세가 큰 폭으로 있었는데요. 기존 35%에서 21%로 인하를 했습니다. 14% 갭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감세로 인한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 증가가 올해부터 반영이 됐고, 내년부터는 이런 이익 증가분이 더 이상 발생을 안 한다면 이러한 거는 결국 수치상으로는 시장이 꺾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네, 그때 간판을 떼고 있는 건데요. 2008년도 9월 15일 날이죠. 그때 파산을 했고요.
다시 2008년도로 넘어갔을 때 하나의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가가 3천 간다더니 747, 즉 이명박 정부 때인데요. 임기 내 5천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코스피는 반토막이 났고 허공에 600조 원이 날아갔다. 저는 주식을 처음 시작한 게 2005년도에 주식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서울증권이라는 주식을 사서 운 좋게 유진그룹에 합병이 되고 유진증권으로 이렇게 사명이 바뀌어서 운 좋게 M&A로 큰 수익을 거뒀었는데요.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초심자의 행운이기도 하고 시장이 좋았어요. 시장이 좋아서 웬만한 종목은 들고 있으면 다 오르던 장세였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돈을 거의 다 시장에 다시 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게 금융위기였고요. 지금 보시면 금융위기 당시의 자료를 제가 인터넷에서 구했는데 이런 우량주 자체도 13%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리고 뭐 다른 주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테마주 등등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거의 4년 동안 올라왔던 게 단 1년 만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 지금의 위치가 이 자리라면, 그리고 이번에 나올 반등이 이러한 반등이라면, 난 만약에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 가지 우리 모두에게 숙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현상을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그리고 시장에 나오는 이런 전조 현상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다가올 위기를 찾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 6월까지의 차트인데요. 사실 2007년도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도 여전히 상승 국면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승 국면 속에서도 서브프라임 사태의 전조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뉴센츄리라는 금융회사의 파산은 어떻게 보면 이때 잡았다면 이때 파생 상품의 위험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처리를 했다면 지금의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 당시 120% 가까운 모기지 대출을 해주면서 발생했던 이런 부채가 건전성이 나쁜 하나의 은행을 파산을 시키고 이러한 사실을 알렸는데 시장에서는 묵시가 되고 그 후에 이게 커져 재계 5위의 베이스턴스까지 파산하게 이릅니다. 사실 이러한 긴 틀의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 바닥을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여요. 이때도. 그리고 나서 엄청난 하락이 있었고 많은 투자자들은 또 이 지점에서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나고 AI가 넘어가고 했을 때 또 반등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악재 소멸이라는 이유 아래서. 근데 금융기를 분석을 해보면 이런 장기 하락 국면에서는 절대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당시에 그냥 손실만 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시장을 참여하면서 이 기간에 살아남을 수 있는 트레이더가 얼마나 될까? 파생 상품을 하지 않았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최대한 자제하고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다시 2018년 현재로 돌아와서 문 정부도 그 당시 이명박 정부랑 똑같은 기사가 나왔네요. 근데 결국은 2000대로. 그리고 2008년도, 즉 올해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어요. 주식시장에. 그동안 2017년도를 이끌었던 코스피 IT, 그 다음에 코스닥 바이오의 그 메가 트렌드 속에서 연초에 바이오와 IT가 꺾일 때 해성처럼 남북 경합주가 나왔고요.
근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남북 경협주에 몰렸고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지금 이쪽 섹터로 몰려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상한가를 보았고 전대미문의 섹터의 하락을 보았어요. 그냥 대통령이 이런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다 한다. 그리고 각종 노이즈에 따라서 주가가 춤을 추는데 이게 향후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정말로 미지수고요. 그리고 제2의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 위기는 다른 것보다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가속화가 되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수출이 점점 감소세에 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게 가속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코스피 월간 수익률의 조사인데요. 지금 23일자니까 26일까지 하락폭을 계산하면 대충 3.6%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14.5% 정도의 하락폭을 계산을 하면 거의 있으면서 굉장히 높은 순위로 올라가게 돼요. 금융위기 그리고 IT 버블 당시 이후에 거의 최고봉의 지금 하락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굉장히 저는 의문을 가지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 당시만큼 어려웠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왜냐? 지금 상황은 비록 성장률이 둔화는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 펀더멘탈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죠. 두바이 이유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인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로 인한 기업의 원가율 상승으로 인한 이익률 저하 또 이번에 정부를 통해서 이런 그 기업의 판관비가 굉장히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 즉 임금 인상률이 2년 동안 25% 거의 30%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기업 근로자를 운영하는 기업 그리고 특히 건설 경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한국에 대한 셀 코리아라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해 보면 지금 증시의 하락은 비이상적인 하락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직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유독 비교적 건전하다는 국내 시장만 가장 큰 폭의 하락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졌을 당시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취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부분에서도 미국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흑자 부분이 점점 적자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외환 보유고도 그 당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한 외환 보유를 초기에 많이 소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외환 위기설까지 돌 정도로 외환이 부족한 실정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신용 등급까지 강등을 당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은 어떠하냐? 사실 경상수지는 꾸준하게 흑자입니다. 비록 내년에 반도체 위기론이 있고 현재 자동차 산업 및 굴뚝 산업이 안 좋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더군다나 외환보유고가 그 당시 우리나라는 1,500, 2,000이었는데 지금 그 두 배에 달하는 4천억 달러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당분간은 하락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현 상황은 이렇게 하락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향후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흔들리고 지속적인 성장률 둔화가 이루어진 데 더불어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어, 제2의 금융위기가 안 발생하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인식하면서 생활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존 템플런이라는 유명 가치 투자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마인드에 좋은 글이니까 한 번씩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많이 부족하네요. 그래도 이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